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23탄. 안녕하세요. 짠. 우리 얼마 만인가요? 흐흐. 나 기다리다 목 빠진 사람 손 좀 들어봅시다. 가짜 게시물이 몇 개 올라왔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군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거에 놀라지도 않잖아요? 지져? 지져? 그럼 난 더 짓겠어. 전매 특허 소클마인드. 근데 이건 의심하지 말아요. 크크크. 미워하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님들은 쓸데없이 기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상은 인생이잖아요. 나를 시베리아 개시키 같은 김대리가 이어줬다며 꽂아준 사촌 형부는 옛날에 꼬질꼬질함 따위는 벗어던지고 지금은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성공한 능력자임. 예전에 내가 지금보다 더 할 일 없이 빈둥거릴 때 미워도 자식이라고 내 아버지께선 쓸모짜게도 없는 이런 나를 사촌 형부에게 진지하게 부탁하셨고, 때문에 형부는 지금보다 몇만 배는 대책 없던 옛날에 나와 함께 이 역경 뚫어보겠노라는 굵은 결심하에 원단 가게며 부자재 가게, 공장부터 매장까지 잠깐 데리고 다녔던 적이 있음. 근데 내가 형부에게 일을 배운다는 소식을 지인들에게 전하자 다들 하나같이 네가? 크크크크크크 라는 뜨거운 관심과 함께 퍽이나 라는 냉대도 받았었음. 심지어 동생이랑 광희는 날 두고 돈놀이도 했음. 내가 지금도 열딱지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건 동생은 쟤는 인생이 작심 3일이야 크크크크크 만원 건다 이랬고, 광희는 에이 지도 사람인데 일주일은 가겠지 나도 건다 이랬단 거. 이런 현실적인 개숭이들, 나를 개떡같이 무시하는 이들에게 탄력받은 나는 찰떡같은 사람이 되어 좀비 같은 정신력을 가지겠다고 또 다짐했지만 역시 나는 말만 잘 듣고 시작만 으쌰으쌰하지 누가 봐도 답답하리만큼 끈기가 없는 애라서 나를 건사하는 형부를 점점 지치게? 아니야 미치게 만들었음. 그런 형부에게 내 미안한 한 조각의 마음이라도 띄워보고자 형부 오늘은 나한테 다 시켜요 크크크 라는 주접을 떨었고, 형부는 얘 지금 뭐래? 라고 기겁을 하며 절대 거절했지만 내가 그땐 뭔 생각이었는지 한 번만 믿어줍시오 유유 라며 자신만만을 떨었고, 거절하며 울부짖는 형부에게 강제로 심부름거리를 얻어냈음. 하지만 아무래도 나 혼자는 좀 겁이 나서 근육 웜원을 꼬여냈고, 일주일에 돈을 건 광희는 제발 3일만 넘으라고 흔쾌히 나를 따라가 주었음. 광희는 본전이라도 지키고 싶은 진정한 개숭이임. 아무튼 원단 가게는 동대문역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여기 길을 대충 설명해보자면 굉장히 미로틱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길을 잃을지어다. 한번 들어가면 출입구도 더럽게 찾기 힘들지어다. 형부랑 올 때는 척척 박사님 알아맞혀주세요 하면서 곧잘 쫓아다녔는데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광인에게도 무리였음. 우리는 길도 헤매는 주제에 당연히 심부름 하나를 제대로 못했고 나가는 길마저 상인분들께 물어서 겨우 찾아내는 고지능적인 민폐형 인간 바보더 바보였음. 뭐 얼마나 복잡하길래 5월 별로 안 복잡한데 하시는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백화점에서도 길 잃어버리는 나니까 가능한 거임. 나한텐 픽토그램 보는 게 꼬부랑 글씨 보는 것보다 어려움. 아무튼 밖으로 겨우 나온 우리는 기진맥진 힘이 다 빠져버려서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궁둥짝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무작정 앉아버렸고, 그때서야 세상은 역시 만만한 게 아니구나 를 실감했음. 그때 광인의 백고동 소리가 내 귓전에까지 울렸고, 광인은 주제에 뭐가 또 찔리는지 배 안 고파? 라고 먼저 물어왔음. 금강산도 식후경, 당근과 채찍질은 번갈아가며 하는 것,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미화시키며 우린 근처 식당가로 들어섰고, 때마침 내 핸드폰이 잔망지게 울렸음. 발신자 귀인. 난 원래 뭔가 서러울 때나 안 풀릴 때 제일 보고 싶은 건 귀인이기 때문에 냉큼 전화를 받아 이 반가움을 한껏 표현하려 했지만 귀인이 먼저 여보세요도 거르고 어디야? 라고 물었음. 난 광인이랑 밥 먹으러 식당 왔어 랬더니 귀인은 아 그래? 나 방금 너네 본 거 같아 다시 나와 랬고, 내가 광인에게 야 귀인도 지금 여기 있대 라면서 이미 식당 한켠에 자리 잡고 앉아서 이모 자반구이를 외치고 있는 광인을 잡고 끌고 나왔음. 내가 귀인에게 너 어디쯤에 있는데? 라고 묻자 귀인은 찻길 쪽이야 랬고, 나랑 광인이 찻길 쪽으로 걸어 나가는데 광인이 우와 어디 화산이라도 터졌나? 라며 하늘을 쳐다봤고, 나도 광인을 따라 하늘을 올려보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하늘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순식간에 연기가 자욱해졌음. 우리가 있던 건물 식당가에서 소량의 가스가 폭발한 거였음. 네? 아까 그 밥집 얘기하는 거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불났대! 불!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둘씩 뛰기 시작했고, 나랑 광인도 혹시 모를 2차 폭발을 피하려는데 귀인도 여기 근처라는 게 생각났고 아직 끊지 않은 핸드폰에 대고 너 어디야? 여기 불났잖아 괜찮아? 라 물었음. 귀인은 일단 너네부터 멀리 피해 랬음. 근데 이상한 게 우리 주변은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는데 전화 속 귀인 쪽은 고요했음. 그리고 이내 곧 귀인은 난 지금 집이니까 라고 했음. 와... 뭐가 또 쎄해서 연락했나 보다. 아니면 뭘 봤거나.
귀인은 직업상 아버지를 따라 초상집을 다니기도 하지만 자기 혼자 차후 산소 관리도 다님. 광인이 이걸 보고 애프터 서비스? 라고 했다가 귀인한테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은 적도 있음. 아무튼 그래서 가끔 광인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 번은 나도 따라갔다가 겪은 일도 있음.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그래서 귀인은 영들과 가까이 할 건수도 꽤 많음. 매번 몸이 많이 피곤해져서 오래 잠을 자는 습관이 문제지만 그날도 귀인은 아버지랑 지방으로 산소 관리를 다녀와서 새벽이 돼서야 집에 도착해서 잠에 들었다 했음. 근데 꿈에 산소 관리 해드리고 온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수고했고 고맙다고 뭐라도 도와주겠다고 하셨댔고 꿈속 할머니께서는 오늘 친구들이 화를 부르네 라셨다 함. 그리고 그렇게 귀인은 잠에서 깼고 잠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생각이 나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함. 그리고 마침 식당이라고 말하는 나한테 무슨 일이 날 것 같다고 말을 하면 내가 호들갑을 떨까봐 그냥 너네를 봤다고 하고 밖으로 나오라 한 거였음. 그니까 꿈속 그 할머니께서 귀인에게 전해주신 친구들이 부르는 화는 불화였던 거임. 다행히 그땐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내가 간 시장 쪽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형부에게 전화가 왔고 난 멀쩡하단 얘기를 전해준 뒤 배고파서 돌아가시겠다는 광인을 우리 집에 데려와 라면을 끓여 먹었음. 난 가끔 이런 생각이 듦. 만약에 이런 상황들에서 귀인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 귀인과 함께 일어난 모든 일은 어쩌면 어떤 이에겐 거짓말 같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나 또는 우리에겐 우리를 지켜주는 소소한 일상 같은 거임. 알겠냐 김대리? 어휴, 나 요즘 밖은 춥고 실내는 탁하고 유유 이러면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데 정말 감기 조심하세요. 특히 수험생분들 조심하세요. 님들은 체력이 재산. 그리고 22탄 리플 중에 미아 삼거리 가브리살을 언급하신 님, 저도 그 집 알지요. 괜히 반갑네요. 그 김치찌개에 김가루 비벼먹는 초극락의 맛. 별을 원하시나요? 별이 5개. 참 잘했어요. 전에 하려 했던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이러면 더 궁금하다며? 진짜 구타 유발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건 더 생각해보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앞으로 더 알찬 얘기로 채워줄란께 걱정하덜 마셔잉. 네 님들아, 모니터 앞으로 다가와봐. 라뷰함 츄. 배부른 점심시간 되세요 하면서 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23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또 귀인 친구가 요번에 또 뭔가 꿈에서 선몽? 예지몽 같은 걸 꿔가지고 또 친구들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좀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항상 신기한 친구입니다. 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24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님들 벌써 11월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잉. 나도 친구들이랑 그 깔려 죽는다는 종각에 가서 낑껑댕 소리 듣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0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나는 우선 님들한테 내 고마움부터 전하고 싶어요. 부족한 내 얘기에 울고 웃고 기다려주고 당신들 복 받을 거야. 유유. 님들 이젠 내가 남 같지 않다 했죠? 나도 이젠 닉네임만 봐도 친근한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다들 한 번씩 불러드리고 싶은 내 마음 아실란가 모르겠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2010년이란 시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하트. 전편에 언급한 귀인을 따라갔다가 생긴 일을 떠들어 볼까 함. 때는 바야흐로 강원도 찍고 밀양 찍고 돌아온 주중이었음. 운전을 너무 길게 한 광인이 나 당분간 핸들에서 손 뗄 거야 라면서 차키를 내 방 바닥에 긁으면서 달아라 제발 달아라 라며 찡껑대며 우리 집에서 신세 타령할 때였음. 몸과 마음이 지친 광인에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콜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간 귀인한테서 전화가 왔고 귀인은 광인아 나 어디 좀 태워다줘 라고 했음. 광인은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저항을 했지만 귀인이 이번 주 로또 번호 알려줄게 라고 개구리 뽕을 쳤고 광인은 그 개구리 뽕에 또 넘어가서 난 너의 기사 딸랑딸랑 거리며 긁던 차키를 다시 호호 불었음. 그도 그럴 것이 광인은 귀인에게 말버릇처럼 맨날 제발 번호 좀 점지해 줍쇼 굽신굽신 거려서임. 광인은 로또 번호가 아킬레스건 같은 토요일의 근육 어머님. 광인은 내게 너도 가 어차피 할 거 없지? 라며 날 업신여겨 주었고 그런 광인에게 너무도 고마운 나는 아니거든 썩 꺼져 랬지만 광인은 더 빠르게 광탈엑스에 몸을 실었음. 님들 원래 사람은 나처럼 행동이 앞서면 말이라도 튕길 줄 알아야 함. 귀인이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사탕발림을 해놓은 상태라 광탈엑스는 우리 집에서 귀인네까지 10몇 분이라는 초 단시간 기록을 세웠고 광인은 귀인이 차에 타자마자 손바닥을 펴고 사인펜을 들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자 나는 기원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 어서 불어줘. 빨리 그랬고 귀인은 잘 들어 1, 2, 3, 4, 5, 6 이랬음. 눈치는 엿바꿔먹은 멍 광인이 에? 진짜 이렇게 뜬다고? 보너스는? 라 물었고 귀인은 곧이어 7,
8, 9, 10, 11이라고 단박에 광인의 꿈을 짓밟아버렸음. 님들은 내가 아까 개구리 뽕이라고 해서 뻥이거 눈치챘겠지만 당시에는 광인은 물론 나까지도 정말 토요일의 주인공이 되는가 싶었음. 광인은 귀인에게 사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 아니라고 개불 씨불거렸지만 그래도 어느새 착한 광탈엑스는 귀인이 가자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음. 경기도를 진입해 이천을 지나 여주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슨 산 앞에 섰는데 공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산이었음에도 들어가는 입구엔 웬 철문 같은 게 있었고 문 안쪽으로 큰 자물쇠가 잠겨 있었음. 내가 뭐야? 여기 돈 내고 들어가? 란 퀄리티 없는 질문에 귀인은 있어봐 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귀인의 전화에 안쪽에선 헐레벌떡 아저씨 한 분이 내려오셨고 아저씨께서 문을 열어주시고야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 아저씨는 아마 여기 관리자신 듯 했음. 귀인이 내려서 아저씨께 인사를 드렸고 척 봐도 관리자 아저씨와는 하루 이틀 안 사이는 아닌 것 같았음. 귀인이 아저씨께 목례를 하고 다시 광탈엑스에 탔는데 아기심장 광인이 여기 공동묘지라 해봐 나 차 빠꾸 시킬 거야 라고 진심을 다해 말을 했고 귀인은 공동묘지? 어떻게 보면 그렇네. 근데 이런 데를 선산이라고 하는 거야. 레슨. 선산은 한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상님들을 모시는 뭐 가족 공동묘지로 쓰는 산이라고 보시면 됨. 광인이 귀인에게 일 다 보고 전화해. 그때 다시 너 데리러 올게. 랬지만 귀인은 웃겨라. 여기 걸어가면 한참 걸리거든? 이랬고 광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악셀을 밟았음. 내가 귀인에게 그럼 오늘 산소 관리하러 온 거야? 라 물었고 귀인은 비슷해 라고 대답했음. 이때도 광인이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랩처럼 외치다가 뒤통수를 맞았던 것도 꽤 웃김. 크크크크. 내가 다시 근데 왜 너 혼자 왔어? 아버지는? 라 물었고 귀인은 별말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야 랬음. 뭐 이때 나도 무슨 소린가 이해도 안 됐지만 그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음. 그리고 진짜 어떤 님 말씀대로 귀인만 내 옆에 있다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들 두려울 게 무엇이냐 똥배짱이기도 하고. 암튼 이 산은 올라가는 길은 잘 깔린 아스팔트라 한 번에 덜컹거림 없이 미끄러지듯 올라갔지만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산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할 수 있었음. 산의 깊이가 대략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 광인이 우리를 버려서 걸어 올라왔다면 입안 가득 광인에 대한 저주거리를 물고 있을 뻔했고 얼마가 걸려서 올라온 건지 틀어놨던 CD 1번 트랙이 3번으로 바뀌었었으니까 차로 이만큼 올라가는 거면 꽤 길긴 길었던 것 같음. 아무튼 드디어 웬 공터가 나왔고 공터 입구 쪽엔 또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음. 그 입구부턴 정말 딱 봐도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리얼 야생이었음. 광인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귀인에게 너 얼마나 걸려? 라고 물었지만 그 말 속엔 내 멱을 따봐라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나 라는 깊은 뜻이 풍겨져 나왔음. 근데 광인이 굳이 안 그래도 귀인은 빠르면 1시간 이라 말하고는 선산으로 쓰는 산은 기운이 세니까 올라오지 마 랬음. 귀인의 말에 광인은 햇살이라도 머금은 표정으로 네 라고 기똥차게 대답했음. 보다 못한 내가 귀인이 차에서 내려 산으로 들어간 뒤 광인을 천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넌 애가 왜 그럴까? 라고 물어봤지만 광인은 내 말이 라면서 눈을 내리깔고 손톱에 떼나 빼고 있었음. 광인은 꼭 할 말 없을 땐 손톱에 떼 빼는 신용을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정말 손톱 다 쥐 뽑아버리고 우리 친구지? 휴.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서 23분이었던 전자시계가 42분이 되었을 쯤 광인이 지나치게 몸을 사려 벌이라도 받는가 더티 경보 레벨 100 갑자기 돛됐다 라면서 나 똥마려 맺고 그래서 나보러 어쩌라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 근데? 라 물었더니 헐 광인이 손가락 뽀뽀를 떨면서 응아 랬음.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광인의 귀여운 척에 못 이긴 나는 일단 광인을 따라 내렸고 여기서 화장실은 기대도 안 했지만 사방이 휑한 공터라서 근육으로 찰진 광인의 민궁둥이 두 짝을 가릴 만한 곳도 없었음. 광인은 아예 땅에 주저앉아 응꼬 찢어질 것 같아 라며 오만상을 지었고 나는 보는 사람도 없잖아 그냥 아무데나 질러 랬지만 이럴 때만 고상한 광인은 야 다트인 데서 볼일 보는 것만큼 어려운 거 있냐? 다 나오다가 겨 들어가겠다 라며 나름 설득력 있는 말을 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래진 광인은 옌병 몰라 라면서 그렇게 산엔 안 들어가겠다고 밉상 떨던 게 생리적인 현상은 못 이기겠는가 오른손엔 주유소 갈 적마다 얻은 티슈를 왼손은 내 목덜미를 잡고 산 입구로 뛰기 시작했음. 와 근데 나 이거 쓰면서 느끼는 건데 그 와중에 광인이 나를 꼭 끌고 간 건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귀인 말을 생각
생각하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계산을 한 것 같은 제기랄 맞은 느낌이 막 든다? 아무튼 그렇게 광인의 떵떵어리 때문에 귀인이 올라오지 말라는 산에 들어서게 됐고, 광인은 훔쳐보면 돼진다 라고 돈 줘도 안 보는 볼일을 보기 시작했음. 진짜 지금 글로 적기도 참 더럽지만 그때 조용한 산에서 울려 퍼지는 뿡뿡 메아리 때문에 나 혼란스러워서 돌 뻔했음. 생각하면 기분 상하니까 내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음. 더러운 거 좋아하시는 님들은 알아서 상상하삼. 근데 그때 볼일 잘 보던 광인이 와! 이라고 비명을 질렀고, 한 5m쯤 떨어져 있던 내가 왜 그래? 라며 광인 쪽으로 뛰어갔음. 뛰어갔더니 광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지를 치켜 올리며 뭐가 보고 싶어서 뛰어왔는데? 라며 날 흘겨봤고, 어이가 없던 내가 네가 방금 소리 질렀잖아 라고 하자 광인이 계속 나를 흘겨보더니 내가 게임하느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너 남 볼일 보는 거 찍어서 어디 내다 파냐? 라면서 날 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 취급을 했고, 억울한 내가 네 알리 걸고 소리 안 질렀다고? 랬다가 광인이 알리님 함부로 걸지 마라 라며 역정을 냈고, 나는 지금도 맹세하고 앞으로도 맹세할 수 있다고 정말 비명소리를 들었다 했지만 광인은 꼴값 도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내가 알리를 걸고 넘어져 불쾌하다며 알리님 존경합니다 를 5번 외치라고 화제를 돌려버렸기에 난 광인이 나를 놀래키려던 개수작쯤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차에 돌아와서 얌전히 노노 2009 무한도전 가요를 틀어놓고 육갑 발광을 떨면서 귀인을 기다리고 있었음. 영계백숙 오오오 유재석고 재석고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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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름이다. 설마 따라 부르는 님들 모임? 크크크크크 귀요미들. 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귀인이 입구에서 나오는 게 보였고, 귀인을 본 광인은 기다린 거 티내듯 얼른 시동을 걸었음. 근데 귀인은 내가 타 있는 조수석 문을 열더니 너네 산에 들어왔지? 라고 물었고, 재발절인 광인이 나 똥 안 쌌거든? 이라고 쌌으면서 오리발을 내밀었고, 귀인은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랬음. 어씨 뭐야, 광인은 당연히 못 들었는데? 라고 했지만 난 아까 들은 비명소리가 떠올라 나 들었어! 랬고,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귀인이 들어오지 말랬지! 라고 호랑이 승질을 냈음. 난 단지 광인 똥망 봐준 선한 죄밖에 없었지만 화를 내는 귀인에게 서운할 틈도 없이 왜 그러나 너무 궁금했음. 근데 뿔난 귀인이 지금 너네 먼저 내려가 랬고, 내가 여기 차 타고도 한참 걸리는데 너 언제 내려오게? 라 묻자 귀인은 2번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먼저 내려가라 했음. 광인이 혹시 내려오다 힘들면 전화하슈 라면서 광탈엑스를 움직였고, 내가 창문 옆에 있는 미러로 귀인을 쳐다봤더니 귀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음. 그러다 광인이 헐 저게 뭐야? 라며 차를 세웠고, 내려가는 길목엔 올라올 때 없었던 나무가 쓰러져 있었음. 내가 차 못 빠져나가지? 라고 물었고, 광인은 너 나 무시하냐? 라며 일단 창문을 올리더니 광탈엑스로 묘기라도 부리듯 나무가 쓰러지고 남은 틈 사이로 전진 후진을 반복하더니 이내 유연성 있는 광탈엑스는 자연재해에 콧방귀 치듯 빠져나왔음. 가끔 보면 광인은 운전 못하다 죽은 귀신이 보살펴주는 것 같음. 제빵왕 김탁구가 있으면 운전킹 양땡땡이 있음. 와 김탁구 개오랜만이다. 나는 내려가서 관리자 아저씨한테 말해드려야겠다 그랬지만 멀쩡하던 나무가 괜히 왜 쓰러졌는가가 궁금했고, 아까 귀인이 화내던 게 겹쳐서 왠지 오싹하기까지 했음. 정말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됐음.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관리자 아저씨께 저 위에 나무가 쓰러졌어요 라 말씀드렸더니 아저씨께선 또? 라고 받아치셨고, 그 최씨 딸이 해결한댔는데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음. 광인이 뭔 소리예요? 라 묻자 아저씨께선 근데 최씨 딸이 진짜 귀신을 봐요? 라 물으셨고, 귀인의 능력에 대해 남이 물어보면 까칠해지는 광인이 왜요? 랬더니 아저씨께서는 오늘 귀신 떼러 온 거라던데? 라셨음. 아저씨 말씀으론 이 산을 선산으로 쓰는 집안에 일주일 전쯤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귀인네 아버지께서 장례부터 안장까지 도와드렸는데 그분을 산에 안장하고 나서 산은 이유 없이 불이 나고 아까처럼 멀쩡하던 나무가 꺾여 쓰러지고, 더 결정적인 건 그 돌아가신 분이 가족들 꿈에까지 나오셔서 화를 내시거나 우신다 하셨음. 그래서 귀인네 아버지께선 귀인에게 한번 가보라고 하신 거였고, 아버지 말씀에 귀인은 여기까지 온 거였음. 그제서야 광인이랑 나는 귀인이 왜 산에 올라오지 말랬는지와 산에 올라왔다고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를 뭔가 대충은 이해했지만 우선 귀인에게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었음. 그리고 2시간쯤이나 지나서야 귀인이 내려왔고,
귀인을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궁금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왠지 어두워 보이는 귀인의 표정에 함부로 뭘 물어볼 수가 없었음. 귀인은 관리자 아저씨께 김 할아버지께 전화 좀 주시라고 전해주세요 랬고, 귀인이 차에 타자 광인도 나처럼 별말 없이 서울로 운전을 했음. 가던 중 귀인이 너네 궁금해서 미치겠지 라고 먼저 말을 걸어 망정이었지, 미치고 말고를 떠나서 답답하고 눈치 보느라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모르겠음. 내가 물어봐도 돼? 랬더니 귀인은 근데 진짜 제발 하지 말란 건 하지 마 랬고, 광인이 아 그래 다 내 장이 튼튼한 죄야 라고 하자 귀인은 살짝 웃더니 너네 때문에 영이 안 갈 뻔했잖아 랬음. 그니깐 관리자 아저씨 말씀대로 그날 귀인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도는 영을 설득하러 온 거였음. 귀인이 그러는데 영들은 자기 몸이 있는 곳, 무덤이나 납골당에서 가장 가까이 통하고 그런 곳에선 제일 선하게 군다 했음. 왜냐면 혹시라도 자기 몸에 해코지라도 할까봐 조바심을 내는 거랬음. 그래서 귀인은 그 영을 제일 가깝고 선하게 만날 수 있는 무덤까지 온 거라 했음. 귀인이 산수 앞에서 영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지겹게 말 안 듣는 우리가 산에 들어왔고, 사람의 기운을 알아챈 영이, 그러니까 사람, 광인 나, 죽음을 더 인정하지 못하고 낸 소리가 내가 들은 비명소리였던 거랬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음. 내가 아까 나무 쓰러진 거 너도 봤지? 그럼 그건? 늘 묻자 귀인은 그게 니네 못 가게 막은 거야 랬음. 그니까 저번 편에 나왔던 목욕탕 여자 귀신 때처럼 죽은 자가 우리를 못 나가게 나무를 쓰러뜨린 거라 했음. 아무튼 그래서 귀인이 아버지가 할 수 없고 자기만 할 수 있는 영과의 대화를 하러 온 거였고, 광인이 그래서 잘 가셨어? 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귀인은 좋은데 가셨어 랬음. 귀인이 어떻게 그분을 보내드렸는지까지는 나도 자세히는 모름. 더 물어보지도 않았고 더 묻고 싶지도 않았음. 물론 나도 궁금했지만 그렇게 한 분 두 분 보내드릴 때마다 표정이 안 좋은 귀인을 볼 때면 왠지 내 마음도 안 좋기 때문임. 다만 나중에 귀인이 그 김씨 할아버지라는 선산 주인쯤 되시는 분과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통화 내용상 나아졌다는 것 같았음. 전에도 언급했듯이 귀인은 장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앞으로도 가업을 안고 갈 여자임. 귀인이 전문적으로 대학 과정으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문성이 귀인에게 무슨 소용인가 싶음. 그리고 난 친구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장의사라는 직업을 놓고 볼 땐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일이라고 생각함. 근데 그 일은 사람들의 소중했던 인생의 마지막에 도움을 주는 정말 뜻깊은 일임에도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그 직업에 대한 평판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임. 근데 난 남들이 꺼려하는 직업일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더 나아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면 그게 말로만 듣던 천직이라고 생각함. 고로 나도 지금 당장은 취직을 못해 똥줄이 다 타버릴지언정 언젠가는 좋아하는 일을 찾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음. 있잖아요 님들, 못과 안은 똑같은 뜻이잖아요. 모태와 아내를 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 다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요, 하루라도 생활 속에서 못과 안을 빼보세요. 모태에서 못을 빼면 해, 안해에서 안을 빼면 해. 할 수 있단 거잖아요.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긍정의 힘이 부정의 힘을 이긴다네요. 고로 난 김대리한테 복수할 수 있어. 웃기끼끼끼끼. 언니 오빠 동생 친구님들 요즘 날씨가 살벌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라뷰 하면서 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24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내 친구는 귀인도 거의 극 후반을 왔습니다. 네, 이제 몇 편 안 남았는데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남은 편도 읽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는 귀신 보는 친구 25탄. 안녕하세요. 저번 주 거르고 괜히 귀 간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유유. 근데 더 미안한 소리 있는데 나 깜깜무소식이었다고 등 돌린 몇몇님들 어여 돌아와요. 저번 주에 못 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배드 먼저 들을까요? 굿 먼저 들을까요? 배드, 나 집에 컴퓨터가 터졌어요 유유. 그리고 굿, 님들아 굿, 나 취직했지롱. 오, 드디어 했구나. 아, 이래서 바빠지셨구나. 이제 취직 얘기는 이따가 이야기 끝나고 이어가기로 하고 일단 이야기 속으로 후비고. 취직 얘기 궁금해서 먼저 내려보는 님 모임 유유. 내 얘기 다 듣고 봐도 글은 도망가지 않아. 님들 저번에 귀인이 술김에 했다던 말을 기억하심? 이응. 죽을 때까지 지켜주고 싶다였음. 귀인은 많은 것을 보지만 또 직업상 여러 사람들의 소중한 마지막 시간도 많이 봄. 님들이 귀인에게 모든 것이 궁금하듯이 내 친구지만 나도 귀인에게 궁금한 것이 아주 많음. 내 궁금들을 하나부터 100까지 다 적어보면 스케치북에 깜지를 써도 앞뒤로 꽉꽉 채울 수 있을 만큼임. 내가 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귀인에게 별뜻 없이 너는 장례식 때마다 무슨 생각해? 라고 철없는 질문을 한 적이 있음. 다른 때 같으면 성격상 뭐래? 라고 지나쳐버릴 귀인이지만 내가 외할머니 상을 치르고 나서 때문이었는지 나한테 귀인은 글쎄 아마 시작? 이라고 든든한 대답을 해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음. 난 아직까지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딱 2번 겪어봤음. 한 번은 외할머니, 또 한 번은 전에 언급했던 고등학교 선생님. 오늘 풀까 말까 고민했던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도 같이 할까 함. 나는 아시다시피 공부에는 흥미는커녕 취미에 족보도 없는 그런 애였음. 어마디어만 호랑이 쇠심줄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도 내게 공부까진 강요하시지 않으셨음. 한 번은 아버지께서 수소문에 고액 과외쌤을 붙여주셨지만 그 과외쌤이 먼저 내게 등 돌리고 떠나가셨을 정도로 공부와는 그렇게 돈독한 담을 쌓을 수가 없었음. 아무튼 저번에 내가 학원 접수한다 할 때 내 아버지께서는 토끼 눈을 뜨시며 수강료를 내주시겠다고 하셨을 정도니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음. 때문에 중학교 때도 철없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버지 엄마 속을 바꿀 듯 박박 긁기도 했었음. 그러나 지금 현재 고등학교 진학하길 잘했다는 이유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당연히 귀인, 광인, 남인 내 친구들을 만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선생님을 만난 것일 정도로 이분은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올 법한 분이셨음. 광인이 요놈들 탐스럽구만 라면서 선생님께서 학교 뒤뜰에 키우시는 텃밭의 추들을 그러니까 상추, 고추 상습적으로 서리하다가 꼬리가 너무 길어서 선생님의 텃밭 노예가 되고부터 선생님과 남다른 인연을 가지게 됐음. 그때부터 돌이켜보면 선생님과 함께한 벅찬 추억들이 무수함. 여름방학엔 선생님 고향댁에 쫓아가서 낚시도 배워보고 겨울방학엔 스키장 가서 고급 코스를 타보겠다고 까불다가 다같이 굴러서 다치기도 하고 스승의 날엔 꼭두 새벽부터 선생님 댁 앞에 대기해서 선생님 나오시면 그냥 냅다 스승송을 부르고 진심으로 다가서 주신 선생님께 우리도 진심으로 다가갔고 자식이 없으셨던 선생님 내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년에 딸이 넷이나 생겼네 라고 하셨을 정도로 정말 유난히 가족 이상으로 지냈던 것 같음. 그렇게 변기물 내려가듯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 고3이 되고 남인을 제외한 귀인, 광인, 나 셋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귀인과 광인에겐 졸업 후 뚜렷한 목표가 있는 반면 나 혼자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는 생각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내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됨. 인생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 없다. 걱정하지 마. 나뿐만 아니라 귀인의 능력에 대해서도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는 건 너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야 라 하셨고 한때 양관장님 여자친구분 그 개미상 때문에 일탈에 빠져있던 광인을 달랜 것도 역시 선생님이셨음. 또 남인이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실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주셨던 분이었음. 이 밖에도 사성은 것 하나하나 선생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때론 아버지처럼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음. 그러던 어느 날 남인에게 전쟁 갔던 수능이 끝나고 우리는 고3 마지막 겨울방학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던 중 선생님께서는 방학을 앞두고 돌연 학교를 그만두셨음. 이유는 폐암이었고 볼 때마다 야위시는 모습, 크셨던 눈에 걸맞게 하얗던 눈이 황색으로 변해가는 모습, 어쩌다 정신을 놓으실 때면 입도 못 다무시고 맹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시던 모습과 함께 선생님께서는 딱 한 달을 너무 힘들게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음.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한 죽음이 부모님 같던 선생님의 죽음이었음. 당시 우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병문안을 다녀왔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귀인은 뭐라도 알았던가 갑자기 우리에게 선생님 병문안 가자 라고 했었음. 아마 귀인은 그때도 뭔가 알고 있었나 봄. 귀인 말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께서 시켜주신 피자까지 든든히 먹고 돌아왔었는데 그게 우리가 본 선생님의 마지막이었던 거임. 하지만 귀인이 알고 있다 해서 귀인을 탓하면 안 되고 더더욱 선생님의 죽음이 귀인 잘못도 아니지만 혹시 알면서도 우리에게 선생님의 마지막을 말해주지 않았던 귀인이 잠깐 믿기도 했었음. 아마 원망을 돌릴 것이 귀인밖에 없었던 것 같음. 귀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함. 그렇게 우리는 선생님이 안 계신 졸업식을 했고 제일 슬픈 마지막 등하교를 했었음. 귀인이 늘 하는 말이 있음. 맞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건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쉽게 말하면 전에 죽을 뻔한 남인 같은 경우는 손자의 자식까지 볼 명인 것처럼 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의 목숨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랬음. 님들은 만약에 개미가 방바닥에 지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음? 보통 어떤 식으로든 개미를 퇴치하지 않음? 한 번은 우리 집 방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걸 광인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이려 한 적이 있음.
그때 광인의 움직임에 귀인은 광인의 손을 때린 다음에 A4 용지를 갖다가 개미를 올라오게 하고 창문 밖에 떨어뜨려줬음. 광인이 유별나다 왜 또? 라고 찡그리자 귀인이 해준 말이 있음. 개미는 냄새길로 길을 찾아다닌다고 함. 그래서 개미들이 줄지어 다니는 중간을 끊어서 그 냄새길을 없애면 개미들이 우왕좌왕하는 걸 보게 됨. 근데 개미는 죽으면 개미의 친구들이 죽은 개미 데리러 온다 함. 그러니까 개미 친구들은 죽은 개미의 냄새길을 따라서 데리러 오고 데리러 간다 함. 우리한테 귀인은 찾아와서 데리고 가주는 개미의 친구처럼 그렇게 든든한 존재임. 그래서 나도 역시 내 친구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려고 함. 귀인이 나한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해줬음. 그래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영들도 그들만의 세계를 살아간다 함. 물론 이 모든 걸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나는 귀인을 만나고 그런 증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함.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게 공식 발표가 된다면 분명 떠들썩해지고 사람들의 믿음은 늘어나겠지만 이미 우리에겐 믿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맨날 말하는 일상이 돼버렸음. 그래서 난 아직 2번밖에 겪어보지 못한 이별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타임머신이 왔다 갔다 하고 외계인이 탄 우주선이 과속딱지를 끊는 세상이 오지 않는 이상 영원한 삶이 없듯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마지막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한다면 귀인 말대로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함.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나 봄. 님들, 내가 취직했다고 했죠?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나 많이 챙겨주신 정 실장님 말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아더매치한 그 회사에서 나오시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하시는데 저보고 도와달라는 러브콜이 왔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사입하는 거 쫓아다니고 사무실 정리하고 지금도 그 사무실이랍니다. 하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말인데요. 진짜 말 꺼내기 너무 어렵네요. 그니까 글부터 읽으시라니까. 먼저 내려보신 분들 내 글 안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유유유 난 몰라. 8월 말부터 뒷북으로 시원하게 쳐드리겠다던 제 약속은 많이 추워진 11월 오늘 잠깐의 끝을 맺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쇼지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지내왔던 게 즐거웠고 아쉬운 건 전부 님들 덕분이에요. 나 스스로도 인복만큼은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내 편들을 만나게 된 게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겠다고 했었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다려주셨던 분들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을 적어봅니다. 뭐야? 마지막이야? 아예 인사를 했었구나. 그치만 제 친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준다 했던 만큼 내 친구는 귀인은 네버엔딩 스토리란 거 알아주세요. 언제라도 내가 돌아올 자리는 남겨두실 거란 믿음을 안고 저는 이만 빠이를 외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10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들 파이팅. 내님들 라뷰라뷰. 유유 왜 이렇게 등록하기 전 확인 누르는 게 힘들까요? 잊을 뻔했네요. 디디 나 본업에 충실한 동안 김대리는 같이 씹어주실 거죠? 사랑해요. 자 이렇게 내 친구는 긴 25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5편 때 이미 인사를 하긴 했었네.